9월 14일 비트코인 생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 연휴가 지나면서 큰 상승과 하락을 지금 반복했거든요. 상승도 사실은 꽤 많이 했고 하락도 꽤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물론 이거를 어제 발표됐던 CPI 지수를 보고 뭐 시장이 이렇게 하락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사실 거시경제에 관한 측면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차트 분석으로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이게 이 정도 움직임이 나오는 걸 예상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움직임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차트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 박스권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죠? 이 박스권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많이 했고, 이 박스권을 이탈하고 이제 다시 내려왔단 말이에요. 제가 내려왔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박스권에 다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이란 건 이전에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던 구역이에요. 그 구역까지 다시 내려온다는 거는 사실 여기서 빨리 반등하지 못하면 이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단기적으로는. 그 이유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만약에 상승을 하다가 하락을 했을 때 하락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사실 하락하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누군가가 많이 물량을 팔았을 경우, 그죠? 물량을 많이 팔면은 시장은 하락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경우는 올라가려고 하는데 개인 매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급락을 만들어서 개인 투자자의 투매, 그러니까 매도를 만들고 싶은 경우 시장에서 상승하다가 급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낮은 가격에 추가 구입을 하길 원하는 경우, 이게 낮은 가격에 누군가가 많은 비트코인을 다시 구입하기 원하는 경우,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를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첫 번째가 누군가가 굉장히 많은 금액을 매도했을 경우는 사실 쉽게 차트가 올라오기 힘들겠죠. 그죠? 누군가가 시장을 이렇게 올린 사람이 많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갑자기 급반등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개인들의 매도를 만들어내는 경우는 이게 보통 휩소로 일어나요. 그래서 박스권에 들어왔을 때 빠른 반등을 하게 되면은 그 투매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투매가 만들어지면서 시장은 상승세를 또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박스권에 들어왔을 때는 빠른 반등으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개인 투자자들이 박스권이라고 하면은 이전에 저렴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휩소 형태로 빨리 벗어나지 않는 이상 박스권에 좀 머무를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투매를 만들기 위해서 박스권까지 왔다면 빨리 박스권을 벗어났어야 돼요. 세 번째는 누군가가 저가에서 많이 매수를 하고 싶은 경우죠. 근데 저가에서 많이 매수를 하고 싶은 경우라면 가격이 하락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항상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매수를 해야 이게 내린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게 잠깐 이 정도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 사실 여기서 뭐 많은 매수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굳이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게 상승세를 유지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박스권을 벗어난 상태에서 박스권에 다시 진입하게 되면은 박스권에 머무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박스권에 머무르는 기간도 생각보다 길어집니다. 근데 이번 상승 같은 경우는 박스권에 도달해서 박스권의 저점을 찍고 나서 이제 바로 반등을 했거든요. 바로 반등을 하면서 박스권을 살짝 이탈했다 지금 떨어진 상황이에요. 근데 실제로 만약에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고 다시 박스권에 진입했을 때 바로 이 박스권을 벗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박스권에서 파동을 만들고 다시 상승을 하든지, 아니면 박스권에서 머물다가 다시 하락을 하든지, 아니면 바로 하락을 하든지, 이런 경우는 있지만 박스권에서 도착하자마자 바로 반등해서 박스권을 벗어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상승세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이 과정 자체가 그렇게 불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냥 투매를 만들려고 했으면 빨리 꺼졌다가 빨리 반등을 했어야 되고, 누군가가 살려고 했으면 내렸다가 박스권에서 머물러야 누군가 많이 살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그런 과정을 충족 못하는 거죠. 이렇게 박스권에 진입하자마자 박스권을 이탈하려고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박스권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격은 박스권을 조금 이탈을 하긴 했어요. 근데 결국은 다시 박스권으로 들어오는 형태를 보여줬다. 그래서 이 박스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뭐 차트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박스권에서 만약 머무르면서 시간을 버티다가 다시 반등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서 박스권을 뚫는다고 하면은 아까 이전에 얘기했던 누군가가 저가에서 많이 사기 위해가 충족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만에 내려왔다가 한 번만에 뚫고 가는 경우가 쉽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럴 때 매수를 하게 되면은 좀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상승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내려왔을 때의 여러 지표들은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나쁘진 않았는데 저는 이 나쁘지 않은 지표들을 유지하면서 박스권에서 머물렀을 때 이후에 상승 추세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빠른 반등을 하면서 결국 박스권을 이탈하지 못하는 상황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도 이런 박스권을 해석할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보면은 박스권을 해석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이 박스권에 머물러서 사실 이탈하는 거는 빠른 시간에 이탈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수를 항상 자제하라고 했던 게 이 이탈은 사실 시간을 머무르고 이탈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누군가 매수하고 뭐 매도할 필요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상승하게 되는 경우의 수는 박스권을 좀 유지하면서 이탈을 해줘야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금의 상황처럼 좀 지표들 뭐 김치 프리미엄이나 누적 분포 지수가 좀 올라가는 상황들이 같이 보여준다면 이제 그때는 이탈했을 때는 좀 가능성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스권에서 투자할 때 이런 부분을 유의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투자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